방사능이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방사능 하면 대체로 막 노란색 배경에 검정 사면 마크가 달린 드럼통에서 초록 형광 물질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아요. 방사능은 마치 도구와도 같아요.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용법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. 그렇다면 정확하게 방사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방사능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봅시다. 방사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. 화염방사기, 방사무늬 같은. 한자로 쓰면 노을방, 쏠사,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뻗다 라는 뜻입니다. 방사능에서도 이와 똑같은 한자가 쓰입니다. 즉 방사능은 방사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. 여기에서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. 첫 번째는 누가 방사하는가 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방사하는가 입니다.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원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자, 이제 원자가 무엇인지 원자가 존재하는 세계로 떠나볼까요?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이 사람의 몸속엔 세포라는 것이 존재하지요. 이 세포를 구성하는 것이 DNA라는 단백질들입니다.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고 그 안을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작은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원자입니다. 원자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원자론을 시작으로 19세기 초 돌턴이 그 존재를 발견했으며 지금까지도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. 원자는 anti라는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와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진 term의 단어가 합성된 말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이란 뜻을 가졌습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과는 반대로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와 원자핵입니다.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.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주변에 분포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자들은 음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주로 양전하를 띠는데 전자핵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어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띄어도 둘은 붙지 않습니다. 이제 이 원자핵을 살펴보겠습니다. 원자핵은 사실 방사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입니다.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인 누가 방사를 하는가에서 누가를 담당하는 친구가 바로 이 원자핵입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무엇을 방사하는가가 남았네요. 자, 원자핵을 다시 들여다봅시다. 이 원자핵의 내부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합니다. 양성자 같은 경우 개수에 따라 원자의 번호를 부여하고요. 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치면 그 값이 원자의 질량이 됩니다. 이것을 질량수라고 부릅니다. 이것만 해도 양성자와 중성자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붕괴라는 걸 하는데요. 이 붕괴 때 원자핵에서 여러 가지 선들이 방출되는데 이것들을 방사선이라고 합니다. 즉 방사선이 우리 두 번째 질문의 무엇, 그 무엇의 답인 거죠. 정리를 해봅시다. 원자는 모든 물질들을 구성합니다. 이 원자는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원자핵이고요. 두 번째는 전자입니다. 이 원자핵은 기본적으로 붕괴라는 것을 하는데 붕괴 시에 발생되는 에너지의 흐름이 방사선입니다. 그리고 이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사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. 이제 방사능이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? 다음 영상에선 이 붕괴와 방사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. 붕괴는 왜 일어나며 방사선에는 어떠한 종류와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